요즘 다들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 통증이 계속 있어서 당분간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 생각을 좀 떨쳐내려고 SNS를 켰는데, 요즘 10년 전 사진을 공유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과 전체 MT 일정이었고, 당시 저는 2학년, 일정들을 마치고 MT 첫날 밤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가 나왔고, 1학년 후배들 중 한 후배가 본인이 겪었던 공포썰을 이야기해줬는데, 후배 시점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등굣길 늘 버스를 타던 이 후배는 사건이 시작된 시점의 그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난 김에 걸어서 학교에 가보자 싶었고 집에서 일찍 출발하게 되었다고 해요.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꼭 지나야 하는 육교가 하나 있었고 계단을 올라 육교를 걸어가는 길에 검은 패딩을 입은 어떤 아저씨가 길을 막고 누워 계시더래요. 후배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아저씨는 반대 방향을 향해 얼굴을 땅에 박고 팔 한쪽을 쭉 뻗은 자세로 엎드려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육교 가로폭 넓이가 그리 넓지 않았었고 종종 술을 드시고 취한 상태로 길가에서 주무시는 분들이나 노숙자 분들을 봤었던 후배는 잠시 아저씨를 깨울까 고민을 하다가 조용히 지나가자 싶어 마치 징검다리를 지나듯 아저씨의 뻗어있는 팔 위를 지나 학교에 갔다고 해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가 부모님 퇴근 시간에 맞물려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께서 집 앞에 나와 계셨고 동네 이웃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래요. 후배는 먼저 집에 들어갔고 곧이어 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저 앞 큰 길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 사람이 죽어서 구급차에 경찰차 오고 경찰이 조사하느라 근처 상가 곳곳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동네가 꽤 시끄러웠다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후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시는 대화를 듣고 궁금했지만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해서 그냥 엿듣다가 지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배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단순 감기라고 생각해서 병원 진료에 약을 복용했지만 2주가 지나도 열은 내려가지 않았고 심지어 목에 뜨거운 열감과 통증에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나중엔 물조차 넘길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급격하게 살이 빠졌다고 해요. 여기서 후배가 말하길 본인은 기억이 없는 또 다른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모든 게 해결되고 회복이 되고 나서 부모님께 들은 얘기래요. 밤만 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잠도 안 자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고 하루는 학교 수업 중 바지에 소변을 지려서 어머니께서 일하다 말고 후배를 데리러 오는 상황까지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고 해요. 결국 큰 병원 곳곳을 가게 되었고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가는 병원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병명을 알 수가 없다는 진단뿐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후배의 상태에 너무 걱정이 되셨던 부모님께서 해결 방법을 찾고자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 한 지인분께서 용하다는 무당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 당집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후배의 어머니 아버지는 상의 끝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정 예약을 위해 무당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은 무당이 딸과 함께 와라. 딸은 무조건 데려와라 하시더래요. 약속했던 날이 되었고 후배를 업고 어머니께서 당집을 찾으셨대요. 무당이 후배를 보자마자 한 달 전에 누워있는 사람으로 지나간 적 있지? 자고 있는 줄 알았구나. 이어서 무당이 어머니에게 말하길 자고 있던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었네. 딸이 시체 위를 지나간 거야. 근데 지금 이 아저씨가 화가 났네. 어르장머리 없이 왜 머리 위를 지나갔냐고 화를 내네. 라고 말해주면서 후배 몸에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고. 이미 빙의가 된 상태라 위험하다고. 당장 굿을 해야 한다고. 굿을 하게 되었고 후배 기억으로는 굿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여러 차례 굿을 해야 했었고
당집을 여러 번 오가며 기도를 드려야 했으며 결국 그해 학교 수업은 포기하고 다음 해에 복학을 해야 할 정도로 수개월의 시간과 돈을 들였고 마지막으로 당집을 갔던 날 무당이 오방기? 오색 깃발이라고 하나요? 깃발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해서 뽑았는데 하나를 더 뽑으라고 해서 총 2개의 깃발을 뽑았대요. 제가 잘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색이랑 흑색을 뽑았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색깔의 이름만 들었을 때는 좋지 않은 색을 뽑은 줄 알았는데 후배가 말하길 정말 잘 뽑은 거라고, 다행이라고 무당이 말해주더래요. 적색과 흑색의 의미가 빙의된 귀신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의미였나 봐요.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너는 이번에 겪은 이 이야기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귀신 붙으니까 조심하라고. 후배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하길 이 일을 겪은 후부터 종종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였고 그래서 되도록 무서운 이야기, 본인이 겪은 썰에 대해 함구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났으니 괜찮겠지 싶어 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한참 공포 이야기의 분위기가 물오르고 있을 때 당시 저희가 꽤 평수가 큰 펜션에서 얘기 중이었거든요. 펜션 불이 깜빡이는 거예요. 다들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후배가 깜빡이고 있는 불을 보더니 선배님, 이제 저는 그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수다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 후배의 경험담은 들을 수 없었어요.